경비 아저씨,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요. 저 경비는 아닌데. 농담 맛에 저기 유니폼도 허름하고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데 직원 측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껏 예민해진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다. 오후에 분주함이 차에 가시지 않은 서울 시내의 대형 이동통신사 직영점. 입구 쪽에서 나는 싸늘한 기사에게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저기 할아버지 혹시 길 잃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 들어올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관리자가 사람 아무나 쓰나 봐. 요즘엔 기준도 없는 건지.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번졌다. 간판도 반짝이고 매장 내부도 번쩍거리는 최신 기기들로 가득한 그 공간에 체크문의 와이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은 69세의 이창호가 비 맞은 참새처럼 서 있었다. 등에는 몇 해 전 모델로 보이는 낡은 백팩이 걸쳐져 있었다. 옆에선 손잡벌로 보이는 소년, 시연이가 창호의 바지가랑이를 꼭 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아니다, 시연아. 여기서 내가 잠깐만 일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낮고 나직한 목소리지만 분명한 어조였다. 그때 점장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명찰에는 김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와서 점퍼에 명찰 달고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닙니. 예, 잘 알고 있습. 오늘부터 임시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 임시계약직이라뇨? 저희 매장엔 금시초문인데요. 김 부장은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옆에서 담당 채용 직원인 박주임이 황급히 달려와서 설명했다. 아, 부장님 죄송합니. 어제 본사에서 파견받은 분인데 서류가 늦게 넘어왔습. 이 어르신이요? 아니, 이런 분을 파견 보내면 어떡하라고. 김 부장의 말투가 점점 딱딱해졌다. 매장 직원 몇 명도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창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저는 오늘부터 여기서 매장 보조 업무를 맡기로 한 이창호라고 합니. 보조 업무? 나이도 있으신 분이 요즘 최신 기기를 다루실 수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품격과 이미지가 중요한 매장입니. 게다가 계속 서 계셔야 하는 일인데 몸은 괜찮으시겠어요? 곁에서 듣고 있던 시연이가 조용히 창호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허리 아프신 거 아니에요? 허리는 조금씩 운동해서 튼튼해. 걱정 말아라. 김 부장이 한숨을 쉬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주위 손님들의 눈초리는 계속 따가웠다.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저 나이에 스마트폰이 뭔지도 알까 하고 힐끔거렸다. 창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 말들을 듣고만 있었다. 여기가 무슨 동네 허름한 잡화점인 줄 아세요? 저희 매장은 최신형 휴대폰과 각종 전자기기를 파는 곳이에요. 보여주고 설명하고 고객들 문제 해결도 해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합니? 예, 알고 있으면 알면 나가주세.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이력 착오가 있었다면 저희 매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문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제가 오기로 되어 있음. 우선은 확인부터 부탁드립니. 김 부장은 차가운 눈빛을 유지한 채 박주임에게 서류 갖고 와 라고 짧게 명령했다. 시연아, 너는 잠시 저기 앉아서 기다리렴. 휴게 의자가 저기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 소녀는 불편한 듯 계속 힐끗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번쩍이는 간판, 그리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직원들 사이에서 나이 지긋한 창호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손님이 웃음을 머금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여기서 일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더 편한 일자리도 있을 텐데. 이 일이 특별히 해보고 싶었습. 대체 왜요? 김 부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옆에서 다른 직원이 조용히 툭 내뱉었다. 최신 기술도 잘 모르실 텐데 뭐 하실 수 있으실까? 그냥 케이스나 진열하는 단순 보조 정도? 에휴. 주위에서 터지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창호는 흔들리지 않고 서류가 확인되기를 기다렸다. 박주임이 정정당당하게 확인한 뒤 김 부장에게 다시 보고했다. 부장님, 마습 이번 달 긴급 파견으로 인력 부족하다고
본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분이 당분간 하루 5시간씩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김 부장은 마지못해 창호를 흘겨보았다. 그럼 좋아요. 일단 일하시려면 저쪽 창고에 쌓인 재고 박스나 정리 좀 하시죠. 손님 응대는커녕 디스플레이 만지는 것도 힘드실 테니까. 알겠습. 창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조용히 움직였다. 그가 매장 한편 구석 창고로 향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작게 웃으며 속닥였다. 저 연세에 이런 곳을 건드릴 수 있을까? 휴대폰 하나 제대로 쓰시긴 하려나. 그러니까 말이야. 자판도 없는 최신 스마트폰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말이 귀에 들렸을 텐데도 창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창고 안은 좁은 통로에 박스가 높이 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했다. 창호는 묵묵히 팔을 걷어붙이고 박스를 조심스레 꺼냈다. 시연이는 창호 곁을 지키며 박스에 붙어 있는 라벨을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무슨 기기예요? 이건 태블릿이고 저건 헤드셋 관련 제품이구나. 모델명을 보니 최근에 출시된 것 같은데. 와,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전자기기랑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거든. 시연이가 눈을 빛내자 창호는 살짝 웃었다. 그러나 창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또 다른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전자기기 관련 일? 에이, 설마요. 예전이라면 30년 전 기술 얘기겠죠. 옛날이든 요즘이든 회로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아, 네, 회로가 다 똑같다면 똑같겠습. 그 직원은 비꼬듯 대꾸하고는 서류를 정리하러 떠났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묵묵히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창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시연이는 할아버지의 무표정 뒤에 미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1시간쯤 지난 뒤 김 부장은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창고에 들어왔다. 어르신 재고 정리는 어느 정도 됐어요? 네, 분류까지 끝냈습. 새로 들어온 모델들만 따로 구분했으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 1시간 만에요? 에이, 설마. 김 부장이 직접 박스 라벨들을 확인해 보더니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보고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 그래요. 생각보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창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김 부장은 무언가 의구심을 품은 듯했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줬나 하는 의심이 들어 슬쩍 시연이를 바라보다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냥 자리에서 물러났다. 매장 한쪽에서는 늘어난 손님들로 인해 직원들이 분주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는 이 기존 폰의 기능 문제로 상담받으려는 이들이 몰려왔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난감해하며 메뉴를 뒤적이고 일시적인 오류에 머리를 싸맸다. 에휴, 또 오류네. 업데이트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 어르신, 저기 좀 치워주세. 손님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창호는 주문받은 대로 바로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고객이 휴대폰을 움켜쥐고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졌지? 아까부터 열이 나더니 지금 손대일 것 같아요. 직원 한 명이 부랴부랴 그 폰을 받아봤으나 이미 발열이 심해 손이 뜨겁다고 놓칠 뻔했다. 와, 이거 이상한데요? 고장 난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발열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뜨거우면 위험할 텐데. 배터리가 터지는 거 아니냐고. 고객은 불안에 질려 소리쳤다. 그때 창호가 다가왔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직원분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장난합니까? 고객이 격앙된 어조로 받아쳤다. 김 부장도 같이 달려오며 외쳤다. 어르신,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심각해 보이니 빨리 SS 센터에 문의해야죠. 그러나 창호는 이미 허리춤에 달린 작은 공구 지갑을 열었다. 매장 규정상 일반 직원들도 함부로 기기를 분해하면 안 되지만 그 상황은 시급해 보였다. 지금 계속 열이 오르면 정말 폭발 위험이 있음. 당장 꺼내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해요. 그런데 멋대로 폰을 분해하면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주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객은 점점 더 두려워하며 휴대폰을 꼭 잡았다가 무서우니까 누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지금 바로 정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 양해해 주세. 창호가 침착한 손놀림으로 매장 한 구석에 있는 작업 테이블로 폰을 옮겼다.
고온에 달궈진 그 폰을 조심스레 냉각 패드 위에 놓고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어르신,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가장 빠름니 조금만 떨어져 계세. 김 부장은 당황하여 바짝 긴장했지만 고객 또한 창호를 믿고 폰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작은 드라이버가 정확한 각도로 들어가더니 커버가 열렸고 과열로 변형되기 시작한 배터리가 드러났다. 창호는 미리 물수건을 준비해 옆에 두고 연기가 살짝 피어오르는 부품을 재빨리 분리했다. 살짝 망설이는 듯 하더니 괜찮아, 이 정도 열이면 하고 조심스러운 동작을 이어갔다. 어르신, 손 대시면 화상 입으실 텐데요. 괜찮습, 제가 조심할 테니까요. 차가운 눈으로 무시하던 일부 직원들이 다가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호는 분해한 부품들을 테이블 옆에 하나씩 안전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금속 클립 등을 사용해 단자를 제거했다. 이러다가 진짜 폭발하면 어떡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저분. 손놀림이 심상치 않은데? 마치 숙련된 정비사가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창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조그만 볼트를 풀고 배선을 살펴보고 2차 발열을 막기 위해 케이블 연결부를 분리했다. 고객과 직원들은 숨죽여 지켜보다가 창호가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나사를 풀며 낮게 말했다. 다행입니, 폭발 위험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 정말로 순간적인 발열과 배터리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해소되었다. 뿌연 연기가 이미 많이 줄었다. 창호는 배터리를 테이블 위 냉각판에 올려두고 분리한 부품들을 질서정연하게 놓았다. 한껏 긴장됐던 매장 공기가 그제야 숨을 고르는 듯했다. 어르신, 대체 어디서 이렇게 전문가처럼. 저 혹시 예전에 관련 일을 좀 하셨습니까? 직원들도 고객도 입이 반쯤 벌어진 차에 창호를 바라봤다. 김 부장은 진작 괜히 이리저리 손대지 말라고 호되게 막았었는데 지금은 말을 잃었다. 휴, 아주 예전에 전자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습. 창호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담담히 말했다. 전자 연구소라뇨? 어느 연구소요? 직원 중 한 명이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을 시작했다. 혹시 이창호 박사라고 들어본 적 있는데? 설마. 김 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창호를 훑어보았다. 매장 한가운데 모여든 사람들은 어느새 창호의 말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아까까지 무시와 조롱을 퍼붓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창호 박사님이라고 하면 90년대에 반도체 회로 개발로 상 받고 전자기술 특허도 몇 건 내셨다는 그분 맞으신가요? 예.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습. 정말 그분인가요? 제가 기사에서 읽었는데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었다고. 주변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술렁이며 휴대폰으로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기사에 있네요. 이창호 박사 차세대 회로 설계 특허로 업계에서 주목받아. 와, 이건 1998년도 기사인데 정말 박사님이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옛날 얘기임니. 지금은 그냥 임시 직원이에요. 창호는 민망한 듯 시선을 살짝 내렸다. 그동안 시연이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왜 박사인지 몰랐어 라는 표정으로 두 눈을 반짝였다. 김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스러움 때문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품격을 해친다고 말했던 대상이 사실은 과거의 업계를 뒤흔들 만큼의 연구 성과를 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자신을 허탈하게 만든 것이다. 아니, 어르신, 박사님, 신뢰가 많았습. 근데 대체 왜 이런 임시직으로 오신 건지. 여러 사정이 있었고 한동안 일을 쉬다가 집에서 가만히 있기보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곳을 찾았습. 하필 이런 모습이 되고 나니 예전처럼 누구도 잘 안 믿어주더군요. 아니, 저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드려야. 창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 나이는 많아도 여기서 필요한 일을 하러 온 거니까요. 그 말에 매장 전체 공기가 바뀌었다. 막연히 늙고 구식이라 치부했던 이가 사실은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번졌다. 그럼 사실 확인 좀 더 해봐야겠네요. 솔직히 이렇게 말만 듣고는
신문이나 기사에 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김 부장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뭔가 의심 섞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자 옆에서 한 여직원, 강대리 명찰을 단 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장님, 이 기사에 사진까지 있어요. 사진 좀 보세. 강대리가 휴대폰 화면을 김 부장에게 내밀었다. 희미한 흑백 신문 스캔본에 젊은 시절의 창호 사진이 실려 있었다. 머리숱이 풍성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는 지금의 창호와 분명히 닮아 있었다. 이거 이창호 박사님 맞는데요? 눈썹이랑 인매가 똑같아요. 곁에서 직원들도 진짜네 하고 감탄사를 뱉었다. 김 부장은 확신이 서는 듯 작게 눈을 깜박이며 뒷목을 만졌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여기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 그 얘기는 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옆에서 시연이가 쑥스러워하며 조용히 얘기했다. 창호는 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전 집안일도 있었고 제 건강 문제도 있었고 여러 고민 끝에 은퇴를 했습. 그렇게 좀 쉬다가 보니 다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더군요. 옛날엔 저도 스마트폰이니 뭐니 새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세대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빨라서 조금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습. 그래도 박사님이셨는데, 네, 그 경력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전부 과거가 되니까요. 지금은 뒤처져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전자기기라는 분야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제는 굳이 높은 자리나 연구소가 아니라 이렇게 일선 매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 창호의 목소리는 한결 여유롭고 담담했다.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갑자기 김 부장이 작게 한숨을 쉬며 창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제가 아까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 죄송합니다. 창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순간 방금 전 과열 문제로 불안해하던 고객이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 박사님, 아까 정말 감사합니. 그 휴대폰 그대로 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괜히 화내서 죄송하고. 역시 전문가 손길은 다르네요. 아님니? 누구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했을 겁니.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빛깔의 시선으로 창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연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하하 그런가. 이제 다시 재고 정리나 좀 해야겠다. 에이, 재고 정리만 하시긴 아까운 분인데 강대리가 혼잣말처럼 중얼댔다. 여전히 김 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 그 유명한 연구원이었다면 왜 지금 이런 임시직을 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다른 직원들은 이제 막 밝혀진 창호의 정체에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래도 요즘에 출시되는 칩셋이나 회로랑은 많이 다를 텐데 혹시 옛날 기술만 아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는데 창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물론 예전과는 다르지요. 그래도 큰 원리는 한 줄기에서 이어지는 법입니. 오늘 같은 문제는 회로 설계와는 상관없이 배터리나 온도 제어 알고리즘 문제였을 겁니.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분해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최신 폰은 구조가 복잡해서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할지도 혼란스러운데 예전 연구소에서 휴대폰 프로토타입 분해도 여러 번 했거든요. 또 기본적인 안전 절차라는 게 있지 않나요? 과열된 배터리를 빠르게 분리하고 회로를 비활성화하는 거요.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들이 구경하듯 가까이 다가와서도 이제는 창호에게 함부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창호는 회로 박사님처럼 대접받고 있었다. 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할아버지 예전에 큰 회사에서 받았던 상장 같은 것도 많았다면서요. 왜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잖니.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내가 여기서 별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랑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강대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다. 박사님 정말 존경스럽습. 제 아버지도 전자 엔지니어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시고 제게도 늘 말씀하셨죠. 일은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요. 창호는 쑥스러워하며 과분한 말씀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김 부장 역시 속으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듯 얼굴빛이 달라졌다. 제가 이렇게 신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 사실 저도 이 업계에서 성과를 내려고 많이 애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외모나 나이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김 부장의 솔직한 사과에 창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상대를 탓하지 않겠다는 포용력이 실려 있었다. 그나저나 어르신, 지금이라도 연구나 자문 같은 거 하시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실 텐데요? 굳이 여기에 계실 이유가 다들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에요. 매장 직원들과 호기심 가득한 고객들, 몇 명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시연이까지 작게 숨을 삼키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사실 제게는 손자의 치료비가 필요했습. 한동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경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 의료비에 부담이 생겼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돈이 꽤 들었죠. 그러다 보니 다시 일을 해야 했습. 창호는 담담히 털어놓았다. 시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굳이 여기 말고도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요. 강대리가 여전히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예전 동료들 중에 저를 잊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 소개로 얼마든지 연구소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긴 했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예? 지금 나이에 다시 연구소 들어가면 연구 성과와 특허 같은 성과주의 속에서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 그러시군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임시직 자리라도 구해보자 했습. 보수가 크진 않아도 꾸준히 생활비와 치료비에 보탤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대에는 손자와 함께 지낼 수도 있고 게다가 여긴 전자기기를 다루는 곳이니 제가 좋아하는 일도 조금씩 접해볼 수 있으니까요. 김 부장이 눈을 감았다 떴다. 정말 대단하심니 존경스럽네요. 조용히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저 나이에 저렇게 겸손하다니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고개를 기울이며 연구소나 대기업 가면 돈을 더 벌 텐데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도 있었다. 창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저는 이미 제가 필요한 만큼의 경험을 했습. 이제는 손자와 함께 작은 일상을 누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 그래서 여기 와보니 처음엔 다들 저를 방이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제 경험도 살릴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정말 담담하시네요라고 감탄했다. 김 부장은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인 얼굴로 창호를 바라봤다. 어느새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창호에게 박사님이라 부르거나 적어도 예의 있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김 부장 역시 애매하게 굳어있던 태도를 풀고 창호에게 다가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어르신, 아니 박사님, 사실 저도 나름 학벌이나 이력이 괜찮다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매장 점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노력했습. 그래서 나이 많으시고 외모가 좀 수수하신 분을 보니 순간 그 노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민하게 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 창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부장님도 저처럼 일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셨겠죠. 저를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 오히려 저를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서로 좋은 동료로 지내면 좋겠습.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위 직원들도 김 부장을 따르듯 창호에게 인사했다. 죄송했어요, 박사님. 저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도 종종 가르쳐 주세. 창호는 조용히 웃었다. 제가 아는 게 얼마 없어서요. 그 순간 강대리가 화난 얼굴로 외쳤다. 지금 손님들도 많으니 여기 상담 테이블에서 박사님이 잠깐씩 도움 주시면 어떨까요? 분명 어려운 기능 문의하는 분들에게 좀 더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부장은 살짝 망설였지만 금세 그거 좋죠 하고 받아들였다. 아직 본격적인 매뉴얼이나 규정상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사람 목숨, 이 달렸던 과열 배터리 사건을 해결한 창호의 능력은 이미 현장에서 공식 인정이 된 셈이었다.
그나저나 어르신 손은 괜찮으신가요? 아까 뜨거운 배터리를 직접 만지셨잖아요. 약간 화끈거리긴 하는데 금방 나을 겁니 젊을 때 어지간히 화상도 많이 당해봐서 잘 알아요 주위에서 에이 괜히 걱정되네라고 하면서 연고를 갖다 주려 했다. 창호는 고맙다며 손살에 쳤다. 그날 오후 창호는 묵묵히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기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회로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짚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고 실무 직원들이 놓치던 부분을 의외의 각도에서 해결해 주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지? 하고 고객이 물으면 창호는 이 부분 설계가 고열에 취약한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터리 관리 부분을 잘 못 따라가면 그럴 수 있죠. 일단 임시 방편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하고 자세히 알려주었다. 직원들은 창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감탄했다. 영업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차 매장으로 들어왔다. 표정은 밝아 보였고 아까 그 발열 휴대폰 고객도 같이 있었다. 이창호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갔거든요. 별 말씀을요. 무사해서 다행이죠. 저도 사실 예전에 엔지니어였던 시아버지 모시고 살아서 어르신들 실력을 잘 알아요. 그게 그저 옛날 기술이 아니라 기본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절감했습. 덕분에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이고 여기 매장에 대한 신뢰도도 생겼어요. 김 부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창호를 바라봤다. 매장 문 밖에서도 몇몇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저 매장에 대단한 분이 있다며 살짝 귀띔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매장으로 들어와 혹시 그 박사님이 계시냐고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신기하다 하하 시연아,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란다. 시간이 흐르고 매장이 마감될 때쯤 김 부장은 직원들을 모아 간단히 회의를 열었다. 오늘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습. 특히 이창호. 어르신, 아니 박사님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박사님께서 원하시는 한 여기서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 다들 이견 없죠? 직원들은 물론입니다. 하며 환호했다. 창호가 쑥스러워서 움찔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감사한 미소를 지었다. 박사님,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 그리고 오늘처럼 기술적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늘 환영합니. 감사합니. 다만 저는 임시 직원일 뿐이고 복잡한 일은 아직 잘 모릅니. 그냥 신입처럼 하나씩 배우면서 간단한 일부터 하겠습. 그거야.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죠. 훨씬 빨리 익히실 겁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매장 문이 닫히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채비를 하고 있었다. 시연이는 살짝 지루해했지만 어느새 할아버지가 주목받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발걸음이 가벼웠다. 김 부장은 퇴근 직전에 따로 창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사님이 대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바라시는지 궁금합니. 창호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글쎄요, 제가 걸어온 길은 대학원 시절부터 연구직을 했고 대기업 들어가서 조금 성과도 내고 운 좋게 상도 타고 그 뒤로는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지요. 그러다 돌연 가족 일을 계기로 다 내려놓고 은퇴했습.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가족 일이 손자 때문인가요? 네, 손자가 몸이 좀 약했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며 지내다 보니 안쓰러웠죠. 결국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뒤늦게라도 결단을 내린 겁니. 아, 그랬군요.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한 표정을 지으며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 매장에서 점장 자리를 지키면서 성과 내느라 집에 잘 못 들어갈 때가 많습. 승진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곤 해요. 그런데 오늘 일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 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누구는 승진이 기쁨이고, 누구는 안정적인 일상이 기쁨이 될 수 있습. 저는 그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고, 아직 몸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조금씩 일도 해나가고 싶었음.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습.
사실 오늘 어르신께서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쓰시는 모습을 보며 제게는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어요. 일의 가치가 뭔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부장님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터가 될 거예요. 김 부장은 창호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정말 존경합니. 제가 많이 배웠습. 저도 부장님께 배웠습. 상황이 급해질 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오시는 모습, 직원들을 지키려는 마음. 부장님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더군요. 둘은 서로 작은 미소를 나눴다. 곁에서 지켜보던 강대리가 다가와 감동적이네요. 정말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이어서 앞으로 저희 회식이라도 열어서 박사님 모시고 얘기 좀 더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다. 김 부장은 흔쾌히 좋지 하고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매장은 달라졌다. 창호가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박사님, 오늘은 저희가 이 고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며 질문도 했다. 창호는 한결같이 그냥 편하게 이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하고 겸손해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박사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손님들도 창호를 반갑게 맞았다. 늘 조용히 뒤에서 박스를 정리하거나 문제 있는 단말기에 간단한 점검을 도왔지만 그 존재감이 각별했다. 과열 사고 이후로는 몇몇 고객이 혹시 이런 문제도 해결 가능하냐며 직접 창호에게 물었고 창호는 웃으며 매장 규정상 너무 복잡한 분해는 AS 센터를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라고 알려주거나 간단히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창호는 어린 손자 시연이와 매장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휴식 시간엔 간식을 함께 먹었다. 직원들은 시연이에게도 잘해 주었고 시연이 역시 덕분에 낯선 환경을 조금씩 편하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김 부장은 창호에게 정식으로 사과 겸 감사 선물을 전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 손잡은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모금을 했습.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았다는 봉투였다. 창호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습. 저는 괜찮습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선입견으로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박사님 덕분에 매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손님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익을 보고 있습. 당연히 박사님께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저 제 일 한 것뿐인데. 그런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다. 창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따뜻한 마음들이 전해져서 그저 감개무량했다. 마침내 임시 계약 기간이 끝나갈 즈음 김 부장은 본사와 상의하여 창호에게 정식 계약직 제안을 했다. 박사님만 괜찮다면 좀 더 길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직원들도 전부 찬성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창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제안 감사하지만 저는 이 정도가 충분할 것 같습. 정말요? 저희는 꼭 모시고 싶은데 손자 치료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 혹시라도 나중에 인력이 부족하면 연락 주세. 그땐 또 제가 기쁘게 달려오겠습. 김 부장은 아쉬워하며도 알겠습. 그래도 언제든 저희 문은 열려 있습. 꼭 다시 오세요라고 환하게 답했다. 마지막 근무날 직원들과 손님들은 작은 송별회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 그만두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시연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뭘 해볼 수도 있고. 아쉽다. 난 할아버지가 여기서 계속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하, 그래도 저 말고도 훌륭한 직원들이 많으니 걱정 말아라. 내가 바라는 건 시연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다. 그 말을 듣고 김 부장과 직원들은 다시금 울컥했다. 그리고 모두 웃었다. 박사님, 아니 이창호님, 정말 감사했습. 제가 어르신께 배운 건 단지 전자회로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였습.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도 많은 걸 배웠습.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서로 환하게 인사를 나누고 박수를 치며 마지막 근무날을 기념했다. 나가는 길에 김 부장과 창호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 나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시간 되시면 저희 직원 교육 같은 거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세 말했잖아요. 부장님이 부르면 저는 또 달려올 겁니. 감사합니. 아,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김 부장은 수줍게 웃으며 가끔 개인적으로도 인생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창호는 껄껄 웃고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했던 늙은 임시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힘이 되는 동료이자 인생 선배가 된 것이었다. 매장을 나서던 순간 시연이가 웃으며 외쳤다. 할아버지, 오늘 케이크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저희 또 올 수 있죠? 그럼 가끔 놀러 오자. 내가 전에 정리해둔 재고들 잘 있나 확인도 하고. 손을 잡고 매장을 떠나는 두 사람 뒤로 직원들은 출입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박사님. 나중에 꼭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가게 밖까지 맑고 길게 울려 퍼졌다. 매장 바깥 화창한 오후의 거리로 나오자 창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곳. 지금은 따뜻한 웃음과 환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연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멈췄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리고 우리가 지낸 시간도 저 사람들이 보여준 변화도 다 소중하구나 싶어서. 나도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멋진 모습 보여줘서. 창호는 손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리고 내일은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자꾸나. 응.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차 멀어져 갔다. 그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지만 이번에는 존경과 응원의 시선이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외형과 편견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 하지만 누군가는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깊은 경험과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펼칠 수 있음.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 혹시 그냥 지나쳤지만 놀라운 재능과 인생 이야기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모습이나 나이로 사람을 가늠하기보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 숨겨진 재능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를 겉으로만 판단했다가 크게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 모두가 이창호 박사님 같은 겸손하고도 강인한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 그리고 혹시 이들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가는 창호와 그를 기다리는 예기치 못한 만남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세.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경험 속에 숨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경력이나 재능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일상에서 몇 번이나 지나쳤을까요? 부디 이 이야기가 그런 편견을 바꾸고 존중과 공감의 문을 여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 함께 고민해 보아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재능과 가치를 얼마나 잘 보고 있나요? 우리는 노년층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당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대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